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발표를요,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문제 해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구성으로 얘를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설명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구성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새벽 배송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내용이 금방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면서 그냥 한번 순서대로 다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눈으로 보면서 따라 읽기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눈으로 안 보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는 대로만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표현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한 번만에 해결이 안 됩니다. 원래 반복하는 겁니다. 네,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생각하고, 네,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많이 할수록 잘하는 거죠. 운동을 연습을 많이 하면 잘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을까? 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입니다. 여러분은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택배 서비스이죠. 요즘은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미안합니다. 선생님 글자를 좀 써주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계속 들을게요.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새벽 배송, 과연 편하기만 한 서비스일까요? 오늘 저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벽 배송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배송은 말 그대로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날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해 준다는 거죠. 주로 식재료나 반찬 같이 빨리 배송해야 하는 상품이 이 새벽 배송에 자주 이용됩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에는 40배까지 늘어났고 2020년에는 무려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원이라면 배송 트럭을 6만 대 가까이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죠.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위해 경쟁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새벽 배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새벽 배송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사실 이 새벽 배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배송 기사의 노동 강도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 기사들의 업무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더 빠른 배송을 원하게 되면 배송업체들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은 양을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 기사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과로사를 하시는 배송기사들의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하죠. 또 다른 문제로 일회용 포장 재료의 사용 증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새벽에 배송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고 조금씩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배송하려면 적은 양의 상품들도 따로 포장을 하게 되고 또 포장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해진 크기의 큰 상자나 비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보다 지나치게 많은 포장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업들은 일회용 포장지가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택배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우리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빠르고 편한 것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만큼 더 수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새벽 배송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새벽 배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함께 새벽 배송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5분 정도의 발표였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요, 이 정의와 현황 다음에 문제점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자기 이름 말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표할 목차를 소개를 했고요.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말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현황을 봤는데, 자, 여기서, 자, 정의, 새벽 배송이란, 자, 뭐뭐이다, 인데, 마지막에 이다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화면이, 여기로 내려왔는데요. 글자는, 눈으로 보는 글자는 오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철자 틀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끊어져서도 안 되는데 네, 컴퓨터가 이렇게 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요거는 여기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네,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현황이었고 그럼 이제 문제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현황에서는 앞에서 새벽 배송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많아진다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여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은 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그런데를 하는 게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재미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발표에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 자,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한다, 좋다, 이런 말을 했고, 이제는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친구하고 대화할 때 진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라고 출발하는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경제통상학 선생님. 네, 조금 있다가. 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새벽 배송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자, 그리고 이 새벽 배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부작용은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쁜 일이 함께 생길 때 하는 말입니다. 보통 약을 먹을 때 부작용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감기약을 먹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감기약을 먹으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이 온다든지, 네, 그럼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감기약을 먹으면서 잠이 오면 큰일 나죠. 네, 이런 것이 부작용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라올 때 그것이 부작용입니다. 몸에 좋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몸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살이 찐다든지, 네,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라는 말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있다. 그게 부작용이 생기다죠.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생기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앞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많다는 이야기죠. 자,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뭐뭐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거나 문제점을 들 때 문제점으로 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여기는 내용을 넣고 동사는 들다를 씁니다. 문제점으로 뭐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그러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딱딱해져요. 왠지 막 첫 번째 이러니까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선 이 방법을 써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배송기사, 자,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업무는 일하고 같아요. 이제 부담이 높아진다. 여기 글자로 이렇게 높아짐 이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PPT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높아짐 글자를 보는 것보다 뭐 이런 표시가 훨씬 사람들 눈에 금방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우리 길 건널 때 횡단보도에 건너가세요는 green light, 그 다음에 stop을 이야기할 때는 red light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하면 안 되고 별로 안 좋은 일일 때 그럴 때 이 빨간색 표시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러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썼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포장 재료를 일회용으로 쓰다가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가 이 이야기니까 우선을 넣고 자,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았고 있는데요. 라고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앞으로 할 이야기가 더 있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 있는데요 할 때 인토네이션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하나 더 있었죠.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로 뭐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빼놓다. 자, 빼놓다는 두고 말 그대로 마이너스. 네, 빼서 그 다음에 놓고 오다. 집에 가방을 빼놓고 왔어요. 근데 빼놓을 수 없는데요는 같이 말해야 하는데요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 집의 특징을 말할 때 우리 집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특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그냥 빼놓을 수 없는데요를 같이 기억하고 같이 써보세요. 함께 말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배송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받아보면 아이스팩,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나중에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버리면서 항상 걱정이 돼요. 우리 집에서 이만큼 나오는데 다른 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은 듭니다. 자, 그러면 자, 듣기를 한번 해보는데, 아이고, 자, 들어볼게요. 앞으로도 새벽 배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새벽 배송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사실 이 새벽 배송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배송 기사의 노동 강도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 기사들의 업무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더 빠른 배송을 원하게 되면 배송업체들은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은 양을 배송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배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과로사를 하시는 배송기사들의 소식을 종종 듣기도 하죠. 또 다른 문제로 일회용 포장 재료의 사용 증가를 빼놓을 수 할 수 없는데요. 없는데요. 새벽에 배송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않고 조금씩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배송하려면 적은 양의 상품들도 따로 포장을 하게 되고 또 포장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해진 크기의 큰 상자나 비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보다 지나치게 많은 포장 재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로 갑니다. 자, 문제 해결에서요. 잠시만요. 네. 문제 해결에서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한번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이러한의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를 받아서 연결할 때 이러한, 그러한, 네, 많이 쓰는 말이죠. 보통 학생들이 앞에 말을 잘 연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은
지금 처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요. PPT 사이는 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기차와 기차 사이에는 연결하는 고리가 있죠. 이게 없으면 기차를 버리고 가게 됩니다. 이런 연결하는 문제, 새로운 PPT가 나올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네,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자, 문제 해결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네,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무엇보다 자 강조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 오늘은 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하고 뭐뭐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제안하는 거. 같이 뭐뭐 해볼래요? 같은 것에 좀 공식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같이 들으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업들은 일회용 포장지가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택배 기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된 우리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빠르고 편한 것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만큼 더 수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멈추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만큼 더 수고해야 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possibility, 가능성이고요. can의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한 5번, 10번 정도 소리내서 말해 보세요. 그래서 뭐뭐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한 중급 정도 되면 그대로 기억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말이죠. 뭐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표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생각을 말하는 부분에 자기 말을 어떻게 강조하지? 그 다양한 표현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여기요.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편을 받아들여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통 끝내죠. 근데 이걸 조금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표현이 훨씬 더 고급질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마무리 부분까지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리, 요약해주고 인사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잠깐 멈추면 또 다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인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 그 필요할 때는 써야 하지만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 여기에 클로징 멘트가 들어가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조금 불편해지는 것 어떠세요? 네, 불편해지는 것 이렇게 한번 쉽시다. 불편해지는 것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말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인사만 들어가면 안 되고 클로징 멘트 마지막 메시지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별한 게 뭐였냐면요. 이제 정리, 지금까지 저는 뭐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뭐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뭘 했죠? 새벽 배송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발표했죠. 이렇게 순서대로 말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이 연습한 것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끝날 때 여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생각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괜찮고요. 이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그런데 정말 발표를 안 해보는 친구들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도 잘 못해요. 네, 외국인 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외국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러지만 자연스러운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쉬운 표현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마지막 정리 부분 한번 들어보고 마칠게요. 잠시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크게 하고 자,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저는 새벽 배송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새벽 배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 함께 새벽 배송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한테 오늘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발표를 지금 중급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요, 사실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안 돼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준비한 내용이 기억도 안 날 때가 많고요. 내가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발표도 아니고요. 네, fluency, accuracy가 아니라 fluency, 유창하게 발표를 하는 능력, 예, 그게 필요합니다. 말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유창하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많이 쓰는 표현을 알고 적절한 곳에 잘 쓰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해요. 스피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천히 말하는 것이 습관인 학생들도 참 많은데 발표가 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혼자 막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만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 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속도로 말을 하되 적절한 곳에서 잘 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휴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전체적인 속도는 이 사람 너무 느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빠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유창성이 있다, 저 사람 말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기가 어느 정도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는 끊을기나 속도 조절을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중간에 내용을 끊을 수 없어서 선생님이 조금 길게 수업을 했는데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봅시다. 네.